안녕하세요. 국제간호사 길라잡이의 저자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 한 3주 된 것 같아요. 지난번 영상 이후에 시간이 그 정도 흐른 것 같은데 저 자신이 간호사로 이직하는 것, 구직하는 것 때문에도 굉장히 바빴고 또 컨설팅 도와드리는 선생님 3분 계신데요. 이 선생님들과 굉장히 자주 소통하고 또 소통하면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따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집필을 한다던가 유튜브를 한다던가 하는 부분에서 좀 프라이어티가 밀렸던 것 같아요, 유튜브가. 근데 이제 구직도 끝났고 컨설팅 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직업을 찾아가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냥 전반적으로 얘기 나눠보려고 하고요. 우선 구직 얘기를 해볼게요. 한 67군데를 지원을 했던 것으로 대략 기억이 나고 5월 말부터 제가 정교수직의 자리를 구직을 못한 이후에 그럼 간호사로서의 좀 생활의 변화를 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근무한 지가 4년이 되고 또 좀 새로운 환경을 경험해보고 싶달까 그런 생각이 들던 차에 그래서 그냥 일반 메드서지 유닛 간호사로도 지원을 했었고 텔레메트리로도 지원을 했었고 그게 제 분야니까요. 그래서 지원을 했었는데 한 군데는 매그넷 하스피럴이었는데 이 이메일을 받는다면 당신이 지원한 구직 자리가 더 이상 사람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뽑았기 때문에 당신이 이 이메일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를 받았고요. 이메일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내가 안 됐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 동료가 제가 지원한 그 똑같은 병원 똑같은 유닛 똑같은 포지션에 지원을 했는데 된 거예요. 근데 비교를 해보면 그 친구는 LVN으로 일을 하다가 RN 타이틀을 단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자리에 됐다는 사실은 물론 제가 지원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경력도 많고 학위도 높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 평 간호사로 뽑을 때는 내가 마스터 디그리 있는 간호사를 고용하려면 한 시간에 얼마를 줘야 되지? 경력이 10년이 넘는 간호사를 고용하려면 최소한 55불, 60불은 줘야 되겠지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신규 간호사고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별로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글쎄요 한 40불 중반대만 주어도 시급이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점도 그렇고요. 그 이외에는 아무래도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습관이나 고집이 있죠. 나만의 스타일도 있고. 근데 간호사가 된 지 얼마 안 되고 경력이 좀 짧은 사람들은 뭔가 교육을 해주면 그 방향으로 이끌고 오기 쉽다는 느낌을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험도 했고요. 인터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보게 됐어요. 4번의 인터뷰를 봤는데 인터뷰 첫 번째 형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퍼슨은 직접 면대면으로 이제 보게 되는 인터뷰였는데요. 인서울, 인퍼슨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뭐 인서울 무슨 갑툭 인서울 무슨 상관인가? 왜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가면 인서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퍼슨은 사람 안에서 보는 거니까 직접 구직 인터뷰를 면대면으로 본다 아니면 상대방을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난다는 표현을 할 때 인퍼슨 내가 그 사람 만났어 인터뷰를 봤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인퍼슨 인터뷰도 봤고요. 또 서류상으로 프리스크리닝 인터뷰 포맷을 받아서 짧은 에세이를 2-3편 정도 써서 내야 되는 인터뷰도 봤는데 굉장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인터뷰도 받고 또 온라인상으로 내가 질문에 대한 답을 녹화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일부로 포함해서 지원을 해야 어플리케이션 과정이 전체가 끝난 걸로 인지가 되는 것도 봤고요.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줌처럼 아니면 미팅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인터뷰를 보기도 했는데요. 한 4가지 정도 다른 형식으로 인터뷰를 보게 됐는데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다른 분들 인터뷰 준비하는 걸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3분 정도를. 저도 제가 공부하고 책으로 익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가장 간호에 적합할 한 부분을 추려서 이력서 쓰는 법, 커버레터 쓰는 법, 면접에서 어떻게 어필하는지
자기소개해봐라. 내가 왜 널 뽑아야 되니? 우리 정말 괜찮은 캔디데이트 많은데 너의 스트렝스가 뭐니? 네가 우리 병원에 아니면 우리 학교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너만의 장점이 뭐니? 정말 다양한 질문들, 준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 질문들에 대해서 꾸준히 소통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 과연 도움이 될까? 저도 현실에서 지금 제가 배운 인터뷰 스킬을 써먹은 건 요번에 인퍼슨 인터뷰 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보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면접을 난 완벽히 준비가 됐어. 이 면접에서 나를 안 뽑을 순 없을 거야. 그리고 면접을 보는 내내도 한 30분 정도 면접을 봤는데요. 처음에 20분, 25분 정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받았어요. 시츄에이션을 한 것들, 네가 동료와의 불화가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너의 own experience를 누가 하더라, 누가 그랬다더라 이런 거 말고 네가 직접 경험한 difficult한 코워커와의 관계에서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매니지했으며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종료가 됐는지에 대한 예를 들어달라는 질문들을 포함해서 자기소개해봐라, 장점이 뭐니, 약점이 뭐니, 뭐 이런 것들 다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답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스크립트를 다 짠 거지. 얘가 이 질문을 하면 난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 질문의 의도는 이거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전엔 인터뷰를 봤다면 질문자의 의도를 100% 정확하게 꿰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영어적인 표현, 사용해야 하는 단어, 그 병원의 그 퍼실리티에 적합화된 사상이랄까, 미션이랄까, 밸류 같은 것들 충분히 인테그레이트해서 녹아낸 거예요. 인터뷰에서. 인터뷰 끝나자마자 상대방이 너무 저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미소로 일관하면서 저에 대한 피드백을 줬고, 그리고 당연히 됐어요. 그리고 될 줄 알았어요. 그냥 저는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인터뷰 끝나고 나서 아, 이건 됐어. 된 거야. 요런 느낌 별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인터뷰 보면서 아, 나 인터뷰 너무 잘 봤어. 이건 날 안 뽑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 게 인터뷰인데 내가 준비가 됐고 이런 부분에서 퀄리파이드 됐기 때문에 그 사정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사정과 이해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인터뷰를 본다는 경험은 굉장히 유쾌했고요. 그리고 저도 그 저만의 인터뷰 스타일, 커버레터 쓰는 방법, 이력서 꾸려가는 것들, 이것을 제대로 해서 요번에 구직을 하고 나니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교류하는 그 내용 컨텐츠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도와드리기로 했던 선생님 두 분이 계셨잖아요. 취업될 때까지 미국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한 분 선생님은 컨트랙에 사인하기 일보 직전이시고요. 다른 한 선생님은 지금 인터뷰 두세 번 정도, 세 번 정도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인터뷰 보실 때랑 어저께 세 번째 인터뷰 보실 때와의 그 자신감의 차이, 표현하는 영어들의 차이, 저는 이분도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 교류하고 있는 세 분 선생님 중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가 너무 애매해서 앞으로 이야기하면서 많이 대화에 등장하실 분들인데 김영, 김일, 김이 선생님으로 이렇게 그냥 숫자를 붙여서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김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국에 계신 분이고 병원에 어플라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면접을 통해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고 미국에 오고자 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요. 김일 선생님은 현재 캘리포니아에 계시고 구직 절차 마무리 단계에 계세요. 김이 선생님은 다른 주에 계신 선생님인데 다이알리시스를 하시는 분이시고 지금 세 번째 인터뷰 보신 상태입니다. 느낌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느낌이라는 게 저도 면접 준비하고 실제로 면접에 부딪혀 보면서 그 느낌을 느껴봤잖아요. 나의 변화를 내가 직접 경험했고 상대방의 변화를 보고 있고 교육의 효과를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분들의 improvement, advancement를 보면서 안 되려고 여태까지 안 되고 있던 게 아니라 그 약간의 동기부여와 약간의 프로페셔널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안 됐던 거야. 이제는 되는 게임을 김영, 김일, 김이 선생님 하고 계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 분 모두 취업하실 거라는 확신이 100% 있고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 구직하는 곳이 내가 원하던 곳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정말 계획이 없이 뭐 지난번 영상 제목이 아무 말 대잔치였는데 이번에 이런 면접과 관련돼서 저의 간호 철학이랄까? 제가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올 것 같은데요. 어,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왜, 도대체 왜 한국 간호사들이 미국의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면서 취업을 하는데 중간에 에이전시가 왜 2천만 원, 3천만 원씩을 받아야 될까? 안 받으면 안 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피 같은 돈이죠. 그 돈의 용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너무 이상주의자처럼 생각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겠고, 그리고 네가 현실을 몰라서 그래.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돈이 들어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좀 댓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중간자 에이전시 내지는 스태핑 컴퍼니들의 뭐 우리가 얘기 들으면 다 알잖아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미국의 간호사들 영주권 스폰서 받으면서 취업 알선해주는 그런 곳들. 왜 이렇게 많이 받는 거예요? 도대체 돈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심지어 그러고 왔는데 병원에 더 이상 간호사를 못 보내주는 상황이 됐대. 그래서 널싱홈에 가야 된대. 아니 그럼 얼마나 그 간호사는 멘붕이 옵니까? 오저 멘붕이 저는 그런 얘기를 지금 들으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뉴욕에 계신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주지 못하는 상황인데 돈은 똑같이 받고, 그렇다고 병원 보내주기로 했었는데 안 되겠어, 상황이 이래 해서 널싱홈밖에 못 보내줘. 그럼 보낸 돈을 3분의 1쯤 3분의 2쯤 돌려주나요? 아니죠. 저는 돈 안 받고도 중간에 에이전시가 펑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모르는 뭔가 있다면, 혹시라도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정말 미니멈, 꼭 필요한 만큼만, 그게 2천만 원, 3천만 원 될 일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전 좀 이해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있으면 저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직하는 이 병원은 작은 커뮤니티 병원이고요. 이 병원을 선택한 데에는 사실은 김영 선생님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이 김영 선생님이 프라임 헬스 케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뷰를 준비하고 실제로 보고 있고, 여기를 통해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면서 미국에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구직 원서를 넣다 보니까 선생님이 인터뷰 본다는 거기랑 제가 지원한 어느 병원이랑 이게 같은 데더라고요. 계열사라고 하나요? 같은 계열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프라임 헬스에 대해서 제가 헬스케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한국 간호사들을 고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판에는 두 병원 자리 중에 한 곳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제가 선택한 데보다 선택하지 않고 턴다운 한 곳이, 안 가기로 한 병원은 네임밸류도 훨씬 높고요. 급여도 지금 제가 가는 곳보다 약 15불 더 준다고 했었어요. 시급으로. 근데 이 병원은 급여가 짜요. 급여가 짜니까 간호사들이 버텨나질 않죠. 1, 2년쯤 경력 쌓고 대형 병원으로 옮겨갑니다. 시급이 10불, 15불씩 차이 나니까 안 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병원을 선택했을까요? 친구들이 야 미쳤어! 야 당장 취소해! 난리예요. 근데 저는 이 병원의 그걸 봐요. 포텐셜을 봤어요.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한국 간호사들이 이 병원에서 실제로 스폰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병원에서 짱을 먹으면 한국 간호사들을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정말 영어와 문화와 마음가짐의 준비가 된 사람들은 굳이 에이전시 비용 내지 말고 데리고 오자 이거죠. 계약 기간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에서도 투자해주는 게 있잖아요. 스폰서를 해주고 비용이 발생하는 부담이랄까? 그리고 자기들의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열어야 돼요. 사실은 스폰서를 서주는 입장에서. 돈은 얼마 벌었는지, 세금복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외국 간호사를 고용해서 이만큼의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췄다는 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포함하고
외국에서 온 간호사, 우리나라,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문화를 모르고 영어가 부족하고 경력도 우리 것이 아니고 학위도 우리 것이 아닌 간호사를 뽑는 것에 굉장한 부담감이 있겠죠. 그리고 리스키하죠. 위험 부담이 있죠. 모든 것을 다 갖춘다면 오케이, 변호사 비용은 한국 간호사 내가 부담할 거야. 뭐 한 사람 요즘 영주권 EB3로 신청할 때 한 12,000불 정도 드나요? 1200만 원 정도, 1300만 원 정도 드나요? 그거 내면 되잖아요. 그건 나한테 필요한 비용이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변호사 수임료는 필요해요. 그건 안 하고는 누가 변호사가 공짜로 일해주지 않잖아요. 병원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변호사 비용이나 서류 진행 비용에서는 분명히 발생하는 게 있을 텐데 그걸 제외한 직업 알선비라는 거 있잖아요. 플레이스먼트 피? 이건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나의 수고를 돈으로 환산해서 그 2천만 원, 3천만 원이 어디서 무슨 에비던스 바탕으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 돈을 간호사들한테 받는다는 게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제가 지금 취업하게 되는 이 병원에서 그 가능성을 보고 이 병원을 선택했습니다. 굉장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고요. 굉장한 가능성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정말 많이 설레고 행복해요. 물론 급여는 좀 적지만, 그리고 커뮤니티 하스피털이니까 막 팬시하고 막 밖에서 보면 삐까뻔쩍하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간호사들도 깨야 하는 부분이 있죠. 선입견이랄까? 미국 문화가 다른 것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은 다음번 영상부터 이제 뼈 때리는 얘기를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전 이거 잘 해서 한국 간호사들 에이전시 비용 안 내고 미국의 영주권 스폰서 받으면서 오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분명히 제가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병원에 취업하는 것이 그 첫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마음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응원도 필요하고요. 지지도 필요해요. 그게 뭐 돈적인 이런 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 다 같이 한번 잘 해보자는 그런 지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어쨌든 미국은 간호사가 앞으로도 쭉 필요한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미국 간호사로, 미국의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간호사지만 미국의 미국 간호사로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면서 취업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저의 행보를 좀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제가 알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이메일도 있고 열려 있으니까 저한테 문의 주시고요. 저는 지금처럼 선생님들 취업 도와드리면서 컨설팅 하면서 저도 배우고 또 제가 아는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소한 행복 있죠. 근데 이게 소소한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와 교류해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을 본다는 건 정말 가슴 절절한 행복감이더라고요. 그냥 소소한 게 아니었어. 이게 네, 무료 유료를 떠나서 굉장히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살게 만들고, 더 행복한 사람으로, 더 열심히 살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저에게 힘을 주시는 것들이더라고요. 이런 만남이나 컨설팅 해드리는 부분이.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여기까지예요. 오늘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었고, 또 긴 영상이 됐네요. 20분은 넘기지 말아야지. 그럼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